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자와식을 간단히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다시 생각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 계속 다짐하고 있죠? 우리 모르면 어떻게 한다? 질문한다. 그리고 친구의 답을 최고의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A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를 간단히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더하기니까 일단 더하기를 분배한다는 생각으로 괄호를 풀어줍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계산한 식을 한번 볼게요. 괄호를 풀고 동류함끼리 묶어서 우리가 계산해주면요. x제곱은 4가 되고요. 개수가. 그리고 x의 개수는 7이 됩니다. 그리고 상수항은 7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x제곱의 개수 나누기 상수항은요. 4 나누기 7이 되기 때문에 7분의 4가 됩니다. B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4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을 간단히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요. 우리 마이너스를 분배법칙 하듯이 이용해서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에 각각 곱해주는 방법이 되겠죠. 이를 정리하면 우리가 계산하면 4 마이너스 1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3의 x 그리고 4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2차항의 개수는 3 그리고 1차항의 개수는 2죠. 그래서 3 더하기 2에서 5가 됩니다. (1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5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을 여기서 빼기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간단히 합니다. 먼저 마이너스를 우리 분배해주면요. 마이너스 x제곱해서 플러스가 되고요. 마이너스 3x에서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2x에서 마이너스가 되죠. 이것을 동류함끼리 모아서 계산하면요. 일단 x제곱은 5 플러스 1이 돼서 6이 되고요. x는 2 플러스 3에서 5가 됩니다.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를 계산해 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2차항의 개수 곱하기 상수항은요. 6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어서 마이너스 18이 되죠. D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D번은 우리가 괄호를 먼저 풀어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게 소괄호 말고 중괄호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중괄호인 것을 먼저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럼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중괄호를 풀면 9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의 괄호에 3x 마이너스 5를 먼저 계산해 줘야죠. 마이너스를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주고요. 그렇고 난 다음에 계산하면 우리가 9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5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괄호를 푼 다음에 우리가 동류함끼리 모을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 플러스 9의 x제곱 그리고 6 마이너스 10의 x 그리고 마이너스 2 플러스 5가 되죠.
각각 계산을 하면요. 5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어서 우리가 간단히 하면 5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x제곱의 개수는 5가 되고요. 상수항은 3이 됩니다. 그래서 5 더하기 3이 되어서 8이 되죠. 2번 문제를 볼게요. 2번 문제는 3a-4b-5에 마이너스 a 2b 플러스 1을 더하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이거 계산할 때 그냥 괄호만 먼저 풀면 되죠. 괄호를 푼 다음에 동류항끼리 묶으면 되는데 a는 계산해주면 2a가 되고요. b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상수항은 마이너스 3이 되죠. F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4a 세제곱 b 플러스 3a 제곱 b를 나누기 5ab를 나누래요. 자, 그럼 계산을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먼저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5ab를 분수로 5ab분의 1로 바꿔서 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4a 세제곱 b와 3a 제곱 b에다 각각 5ab분의 1을 곱해줘야 하죠. 이걸 계산하면 5분의 4 a 제곱 플러스 5분의 3 a가 나오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a 제곱의 개수는 얼마가 돼요? 5분의 4가 됩니다. G번을 풀어볼게요. 10xy 제곱 마이너스 2xy를 마이너스 2xy로 나눈대요. 우리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고 마이너스 2xy를 마이너스 2xy분의 1로 바꿔줘서 계산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10xy 제곱에다 곱하면 마이너스 살아남고요. 그리고 10과 2를 나눠주면 5가 남고요. xy제곱에서 xy를 계산해주면 y 하나만 남죠. 그리고 마이너스 2xy 곱하기 마이너스 2xy분의 1은 두 개가 다 같죠. 그래서 약분하면 1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과는 뭐죠? 마이너스 5y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상수항은 1이 되죠. 10원을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14a제곱 b 세제곱 더하기 21ab 제곱을 마이너스 7b 제곱으로 나눌게요. 이제는 자동으로 할 수 있죠. 나누기는 뭘로 바꿔요? 곱하기로 바꾸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7b 제곱은 마이너스 7b 제곱분의 1로 바꿉니다. 그럼 우리가 계산해 줄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14a 제곱 b 세제곱에 7b 제곱을 곱해주면 7과 14가 먼저 계산해서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b 세제곱을 b 제곱으로 나눠주니까 b만 남게 되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그건 2a 제곱 b가 되고요. 옆에 걸 또 계산해 볼게요. 21ab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7b 제곱분의 1.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살아남고요. 21 곱하기 7분의 1이니까 3이 되죠. 그리고 a 약분 안 되니까 살아있고요. b제곱 b제곱 똑같이 약분되니까 1이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a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얻은 값은 얼마예요? 2a제곱 b 마이너스 3a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제곱 b의 개수는 2가 됩니다. I번을 계산해 볼게요. I번은 여러 친구들이 많이 틀렸는데요. 아마 분수가 나와서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4분의 9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y 이것을요, 마이너스 4분의 3x로 한번 나눠 볼게요. 우리 한번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봅시다. 먼저 뭐를 해줘야 돼요? 이제는 자동으로 계산되죠?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x를 역수로 취해 줄게요. 이거 역수로 취해 줄 때 조심하셔야죠. 마이너스는 상관없이 남고요. 4분의 3x에서 분자가 누구였어요? 3x가 분자고 분모가 4였어요. 그러면 바뀌기 때문에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x 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주면 4분의 9x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x 분의 4 부호 마이너스고요. 그럼 약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x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xy에다가 마이너스 3x분의 4를 곱해주면 우리 부호 플러스 되고 계산해주면 얼마가 남아요? 2y가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x의 개수는 마이너스 3, y의 개수는 2.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요, 마이너스 3 빼기 2니까 마이너스 5가 되죠. 제2번은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식이 계산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식 세우는 연습도 한번 해볼까요? 자, 다항식 P에 4분의 1 x제곱을 곱하면 x제곱 y 플러스 2분의 5 xy제곱 마이너스 3xy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되죠? 자, 어떻게 됩니까? P 곱하기 4분의 1 xy를 하면 결과값이 x제곱 y 플러스 2분의 5 xy제곱 마이너스 3xy가 되죠. 여러분들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구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P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한번 계산해 볼게요. P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 xy를 반대편으로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곱하기를 없애주면 누가 돼요? 나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P의 다음식은요. x제곱 y 플러스 2분의 5 xy제곱 마이너스 3xy를 마이너스 4분의 1 xy로 나누는 것이 되죠. 이거 나누면 어떻게 되죠? 먼저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요. 그리고 역수를 취해줘서 xy분의 4로 바꾼 다음에 이 xy분의 4를요. 각 항에 x제곱 y 또 2분의 5 xy제곱 또 마이너스 3x에 각각 분배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우리 계산해 주면 어떻게 돼요? 자, 각각 항목에 약분되는 것들을 한번 약분해 보고요. 계산해 주면 결과값으로 4x 플러스 10y 마이너스 12가 나와요. 그래서 P는 누구예요? 4x 플러스 10y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상수항은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자, K번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직육면체의 부피 어떻게 구하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돼요. 그럼 밑넓이 어떻게 구해요? 밑면의 가로 곱하기 밑면의 세로. 그래서 부피는 밑면의 가로 곱하기 밑면의 세로 곱하기 높이가 됩니다. 그를 식으로 나타내면 18ab 제곱 마이너스 12ab 세제곱은 3a 곱하기 2b 곱하기 높이가 되죠. 자, 우리 한번 그럼 계산해 볼까요? 18ab 제곱 마이너스 12ab 세제곱은 3a 곱하기 2b 곱하기 높이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높이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8ab 제곱 마이너스 12ab 세제곱을 3a로 나누고 또 2b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우리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나누기는 뭘로 바꿔요? 곱하기. 그리고 3a와 2b를 각각 역수로 바꿔줘야죠. 그러면 우리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3a분의 1 곱하기 2b분의 1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어떻게 돼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야죠. 그럼 우리 계산해주면 6ab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6ab분의 1을
18ab 제곱 마이너스 12ab 세제곱의 각각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면요. 우리 결과값으로 3b 더하기 마이너스 2b 제곱이 나오죠. 그럼 우리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차수가 높은 것부터 쓰면 마이너스 2b 제곱 플러스 3b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b 제곱의 개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바쁘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L번 볼게요.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4분의 1x를 곱한대요. 이거 전개하면 되죠. 자, 전개하라는 뜻은 뭐예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면 돼요. 우리 한번 계산해 볼게요. 계산해 봅시다. 자, 분배하면 2x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x 또 4x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x 그리고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x. 자, 계산해주면 얼마가 돼요? 자, 분모, 분자 각각 약분되는 것은 약분해주면 우리 결과적으로 나온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분의 3x가 됩니다. 근데 우리 누구 구하래요? 1차항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얼마예요? 2분의 3이 되죠. 와우,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문제를 또 많은 친구들이 실수를 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전개도를 직육면체로 만든대요. 그리고 평행한 두 면에 있는 두 다항식의 합이 같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2a 플러스 7b와 3a 플러스 7을 계산해 준 합과 그리고 대문자 a와 a 플러스 2b를 합한 값이 어떻다? 같다. 그럼 우리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계산해볼게요. 자, 2a 플러스 7b 그리고 3a 플러스 7은 a 더하기 a 플러스 2b가 되죠. 우리 이거 대문자 소문자 다른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계산해주면 우리 편하게 2a 플러스 7b와 3a 플러스 7을 먼저 계산해볼게요. 이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죠? 2a 플러스 3a가 되고요. 그리고 7b 없죠. 그리고 7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5a 플러스 7b 플러스 7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이 식을 바꿔야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5a 플러스 7b 플러스 7에다가 a 플러스 2b를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이너스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가 되니까 우리 동료끼리 묶으면 5a 마이너스 a 그리고 7b 마이너스 2b 플러스 7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4a 플러스 5b 플러스 7이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상수항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7이 됩니다. 수학의 공부에서 문자식을 간단히 하는 것은 정말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자식을 간단히 하는 방법을 정확히 익히지 않으면요, 앞으로 수학 공부하는 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점검하고 또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할게요. 다항식의 곱셈은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여 계산합니다. 즉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고요. 문자는 문자끼리 곱합니다. 이때 같은 문자의 경우는 지수법칙을 사용하여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합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은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거나 분수꼴로 나타낸 다음에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다항식의 곱셈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합니다. 문자가 2개 이상인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괄호를 풀고 동료항끼리 모아서 계산합니다. 우리가 이때 동료항끼리 모을 때는 문자와 차수가 같은 것을 모으죠.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일 때는요,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단항식을 다항식의 각 항에 곱하여 계산을 합니다. 이때 다항식의 곱을 괄호를 풀어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전개라고 합니다.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은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거나 분수꼴로 나타내어 계산하게 됩니다. 오늘도 어떻게 영상을 정확히 다 봤나요? 우리 자꾸 영상을 안 보고 과제만 이행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시험에 관련돼서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을 보면서 조금 심도 있게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또한 나가는 과제 잘 이행해 주고요. 우리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우리 화이팅 하고요. 우리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화이팅! 지난 시간에 풀었던